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니가타 대 비셀고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였던 히로시마전 완승으로 반등 실마리를 잡는 데 성공한 니가타입니다. 무엇보다 무실점 경기를 펼치면서 안정감을 보여준 점에 주목해볼 만한 결과입니다. 다만 여전히 공수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베는 삿포로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패 흐름에 접어든 점은 그래도 낫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내용과 결과 면에서 완벽하게 만족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니가타가 반등에 성공한 점은 이번 경기를 풀어가는 데 새로운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베가 앞서 수비 집중력 면에서 다소 흔들린 점도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력 면에선 여전히 고베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그려볼 만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 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에 완패하면서 분위기가 처졌던 제주 입장에선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수 밸런스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이런 노림수에 걸맞은 경기 운영을 할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는 앞선 수원전에서 무승부에 그치기는 했으나 수비수 조진우와 미드필더 황재원이 각각 경고 누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앞서 퇴장당한 에드가도 이번 경기에 징계로 나설 수 없는 등 상당한 공백 속에서 승부를 치러야 하기에 부담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력 3명이 빠진 채 승부에 나서는 대구가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가 공격적으로 돌파구를 찾아간다면 그에 걸맞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강원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전에서도 벌미를 잡히면서 윤정한 감독 부임 이후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최근엔 양현준이 셀틱의 제의를 받았으나 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준을 붙잡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결정이 팀 케미나 전반적인 경기력엔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광주는 울산에도 패하면서 연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거리 원정길에 오릅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던 공격진이 과연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이 최근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 실마리를 잡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앞선 두 경기 모두 무득점에 그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경기력에선 강원에 비해 나은 모습을 보여줄 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광주의 우위에 맞춰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일본 대 네덜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세가 대단하다. 이 날 만나는 네덜란드를 맞아 10연승을 노린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 FIVB 6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10위 네덜란드를 상대로 유럽팀 3연전 첫 경기를 치른다. 이탈리아, 폴란드를 만나는 가운데 8강 토너먼트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높은 순위로 토너먼트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유럽팀 3연전의 첫 시작을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남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2018년 출범한 VNL 역사상 최초의 예선 승률 100%를 새기는 만큼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터. 네덜란드는 8강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승점 17점과 함께 우승을 따내면서 8위에 올라있다.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터. 쉬어갈 틈이 없다는 뜻이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슬로베니아를 만나는데 이 경기 모두 잡아내야 한다. 8위 부근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세르비아와 파이널 라운드행 막차에 탑승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1세트부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유리하지만 쉬운 승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핸디패, 오버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 대 프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쿠바를 꺾고 1승을 추가했다. 갈 길이 너무나 바쁘다. 이 날 맞붙는 프랑스.
또 다른 경쟁자인 네덜란드와 함께 8강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경기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잡아내야 하지만 불리한 점이 있다. 쿠바와 대결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 페블레 베리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 제 몫을 해내고 있고 아포지신 드라진 루브리치도 건재하지만 미들 블로커의 높이가 약하다. 네마냐 마슐로비치, 알렉산다르 네델리코비치만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프랑스는 이란을 3대 0으로 꺾었다. 세르비아보다 하루를 더 쉰 가운데 역시나 8강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FIVB 3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티모시 칼, 테판 보이에, 에르빈 은가페 등이 빠진 빈자리를 그럭저럭 잘 메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의 스텝업도 훌륭했다. 페오폴에 케빈 틸리가 맹활약하면서 전력의 50%도 나서지 않았던 1주차, 다소 어수선했던 2주차를 잘 넘겼고 3주차 들어선 제법 훌륭한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다. 부상, 부진 이슈도 없다. 세르비아가 패할 가능성에 주목하자 이 중요한 시기에 일정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이탈리아와 만난다. 슬로베니아는 중국을 3-1로 꺾었다. 덕분에 8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좌우 공격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했고 퀵 오픈과 블로킹 득점도 쏠쏠했다. 물론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빡빡한 일정과 주전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다만 이 경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다. 주축이 아닌 그간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을 내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 여기에 객관적인 전력이나 로스터의 힘도 이탈리아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처럼 아직 8강 진출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직전 경기 상대인 캐나다를 맞아 3대2 승리를 따내면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었다. 브라질 전 3대1 승리에 이어 또 한 번 연승을 내달렸다. 동기부여는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 아포지 스파이커인 나비아가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켈레토, 로마노의 존재감은 더할 나위가 없다. 리베로인 발라소는 슬로베니아의 투박함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으로 통한다. 나쁜 이슈가 딱히 없다. 슬로베니아가 불리한 경기, 동기부여, 집중력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슬로베니아의 패배의 무게가 기우는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